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함께합니다. 뉴스 왔어요.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가디건을 입으셨군요. 네, 확실히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겉옷도 네. 두꺼운 걸로 입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요. 출근길 출근 준비하시면서 외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요. 이제는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참 가을이 좋은데 가을 남자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형식이나 주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시간마저도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끝장 회견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자들과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 개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현안의 입장을 밝히기로 이제 윤 대통령이 한 건데요. 네. 지난 담화들을 한번 살펴보면 5월과 8월에 열렸던 대국민 담화 회견은 윤 대통령이 국정 성과 위주의 담화를 발표하고 예. 이후 이제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분야를 나눠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악재가 발생하자 직접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따라 주제별로 질문에 답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시간이 네. 길어지더라도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끝장 토론이네요. 이번 회견은요. 용산 참모진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조언에 따라 애초 계획됐던 시점보다도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당초 대통령실이 미국 대선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달 말 회견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중에 대통령실 내에서 이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미국 대선 결과가 개표 상황에 따라 늦으면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데다가 다자 외교 순방도 곧 앞두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중순 중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가급적 국민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참모진 역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권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권, 친한계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 쇄신을 요구해온 친한계입니다. 전면적 개각과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중단 등 전향적 쇄신 측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겨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한 대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걸 안 받아들일 거면 담화할 이유가 있나 총리를 바꾸는 것까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를 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마저도 여권에서 정해주는 것 같은데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요. 가는 날까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냐 했던 친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 친윤계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나 김 여사 문제 등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한 영역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죠. YTN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졌죠. 네. 사람이나 조직은 늘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치 공세라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다는데 그 내용까지도 친윤계에서 정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 전해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수용을 요구한 김여사 특검법의 대응을 놓고도 여권 내에
온도차가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이철규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임기 중에 공격해서 식물 정부를 만들거나 탄핵하기 위한 밑밥 깔기다라고 하면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은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번 찔러보는 식의 정치적 수사에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단계에선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내놓을 쇄신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특검법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명태균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검사 4명이 추가로 투입된다고요? 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이 차장급으로 격상이 되고 검사 4명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오늘자로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이로써 이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에 2명이 추가로 됐고 거기에 이제 오늘자로 파견되는 4명까지 해서 총 11명의 검사로 구성이 되는데 오. 대검이 따로 특별수사팀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네. 통상적인 특별수사팀과 규모와 형태가 비슷하고 또 이 사건 수사만 이 차장이 다른 사건을 하지 않고 전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수사팀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의 돈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사가 공천 개입 등 의혹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사팀은 우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서 오간 돈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명 씨가 81차례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뻗어나갈지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명태균 씨가 모레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요. 정부가 서울 시내와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이 좀 들썩들썩하겠어요. 네, 서울에 정말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데 자 국토교통부가 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총 5만 가구 규모의 4개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도 제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지구의 2만 호를 비롯해서 고양 덕양 그리고 의왕 오전동, 왕곡동 그리고 의정부 용현동 일대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의 경우에 공장 주택 등 지작물이 적어서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지역 주민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7년에서 8년 혹은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집 마련해도 대부분 다 은행 거니까 그쵸, 네. 네,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 분양하고 7년 뒤에 첫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지 보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국토부가 착수를 한다고 하고요.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 단축해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상 비용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보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을 했으니 이보다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봤는데 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초 서리풀 지구의 경우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앞으로 착실하게 사업 진행 성과가 나타나야 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를 통해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린벨트 해제 택지 관건은 속도다.
이런 발표가 수도권 집값에 미치는 영향 또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 기회에 한번 집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지. 예, 알겠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일렉션 데이 해가지고 미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을 결정짓는 투표가 5일 현지 시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본투표가 종료되는 지역이 이제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인데 인디애나. 네,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에 투표가 마무리가 되고 7개 경합주에서는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대선 투표 최종 마감이 알래스카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종료된다고 하고요. 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엔 11월 3일에 진행된 선거가 이제 7일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박빙 대결 구도 속에서 등록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선도 그렇고요.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출구 조사 결과도 좀 궁금해집니다. 출구 조사와 개표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네, 개표도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인디애나주 동부 지역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하지만 개표 결과 확정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왜요? 올해는 일단 사전투표 열풍으로 오늘 기준으로 8,300만여 명이 우편 투표나 대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미 대선 유권자가 2억 4,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 엄청난 규모죠. 네. 이 가운데 우편 투표를 신청한 사람이 6,700만 명, 우리 인구를 넘어가고요. 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는 선거 당일인 오늘부터 밀봉된 우편 투표를 열어서 확인하기 때문에 네. 최장 13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인구가요. 네. 알겠습니다. 개표에서 우선적 관건은요. 박빙 대결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뭔가 변수가 있을지 이게 핵심이죠? 네, 대부분의 경합주가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최근 여론조사처럼 개표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초접전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끝까지 개표를 해야 승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우리 대선 때도 득표율이 얼마 차이 안 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런 양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의 개표가 그래요. 중요해집니다. 2020년 대선 투표도 보면 네. 본투표 개표 때는 당 색깔이 빨간색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가 사전 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우위가 사라지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또 사전 투표를 하면 바뀌는군요. 사전 투표 신청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는다고 하니까요. 개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미국 사이즈 스케일 엄청 크네요.